이어서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조금 전의 비진의 표시와는 달리 굉장히 중요하고요. 현실에서 엄청 많습니다. 따라서 판례도 많겠죠. 짜고 거짓말 굉장히 많죠. 이 108조는 정말 시험에 잘 나오고 제 기억에 중개사 시험에서 안 나왔던 해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108조. 자, 조문.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합의를 무효한다. 이때 통정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는 남녀 간의 사통관계를 말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 그냥 통정은 짠다는 뜻입니다. 서로 짜고 하는 거짓말은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항의 무효는 누구에게 행하지 못한다고? 선의 제3자에게 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조문은 딱 1항량 2줄이죠. 2줄밖에 안 되는데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법의 해석인 것이죠. 이 해석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좀 이따 그림을 그려서 보시겠습니다만 기본 내용 보시죠. 자,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 누구에게? 무효라 하더라도 선의. 그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행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의 허위 표시란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짓말. 간단합니다. 통정해서 합의해서 하는 거짓말. 굉장히 맞죠? 우리말로 입을 맞춘다고 하잖아. 상대방과 통정해서 합의해서 하는 거짓말을 말해요. 얘가 아주 전형적인 예를 제가 들어놨습니다. 이 예는 모든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모든 교과서 다 있고 저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컨대 채무자 갑이 채권자 A의 강제입행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와 짜고 매매를 과정에서 이전 득게 하는 거. 이 짜고가 허위 표시거든요. 왜? 채무자가 돈을 빌려 쓰고 갚기 싫어. 그러니까 채권자가 강제집행 누르죠. 그러니까 친구와 짜고 거짓말로 살짝 등기를 넘겨놓죠. 그러면 채권자는 법적인 소유자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을 앞으로 되어 있잖아. 사실은 갑의 물건인데 갑의 땅인데 갑의 건물인데 법적 소유자는 을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집행할 수 없죠. 이것이 가장매매, 가장행위 또는 허위표시, 통정허위표시라고 합니다. 보통은 허위표시라고 많이 하고요. 원래 통정허위표시나 허위표시, 가장행위, 가장매매는 다 같은 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추상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보시죠. 자, 이게 전형적인 허위표시 그림입니다. 허위표시. A라는 채권자가 갑이라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럼 당연히 갑이라는 친구는 A에게 돈을 갚아야 되겠죠. 우리나라 말에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요 갑이라는 채무자는요, 꼭 갚을 마음이 있었다고 해도 나중에 돈을 받고 나서는 갚기 싫어. 무슨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남아있는 유일한 재산을 누가 을 앞으로 가짜로 매매합니다. 가짜. 그래서 갑이라는 친구가 채무자가 자기 땅이나 건물을 을 앞으로 등기해버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법적인 소유자죠. 왜냐하면 등기가 갑에서 을로 넘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을이라는 친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로 믿는 도끼 발찍혀. 따라서 을이라는 친구가 사실은 갑의 땅인데 갑의 건물인데 자기 앞으로 등기되어 있을 것을 병에게 진짜팝니다. 진짜로 팔아버려요. 문제는 병은 삽니다. 왜? 모르니까. 또는 싸서 삽니다. 이게 허위표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A라는 채권자는 갑과 을 간의 허위표시 즉 가장매매를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사행위 취소권이라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제3자입니다. 병이라는 사람은 을로부터 땅을 삽니다. 건물 삽니다. 사실은 갑의 것이잖아. 그렇다고 몰랐습니다. 왜 살까? 되게 싸니까 삽니다. 싸니까. 비싸면 안 사겠죠. 근데 이제 을이 자기 땅이 아니고 자기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병에게 싸게 팔죠. 병이 몰랐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을 모르면 사죠. 선의는 추정됩니다. 추정되고요. 그러니까 갑과 을 쪽에서 병의 악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병의 소유가 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병은 선의를 족하고 과실 여부 묻지 않습니다. 모르면 돼. 선의 과실이 있든 없든 무조건 병은 취소한다. 이거 모르면 된다. 그 말이 병은 선이면 되고 과실 있든 없든 괜찮다. 그런데 병이 선의를 하면 병으로부터 매수한 정은요 설사 그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법칙? 엄폐물 법칙. 자, 병이 선이라면 병이라는 사람이 큰 이렇게 바위로 담으로 막아주기 때문에 갑과 을 간의 계약이 무일하더라도 병이 보호받아. 그러면 병이 선이기만 하면요 그 뒷사람은 보호받습니다. 모두 보호받아. 이것을 엄폐물의 법칙 또는 차단효 그런 말. 엄폐물 군대 용어죠. 엄폐물 바위나 담이나 벽 뒤에 숨어라.
은폐. 은폐는 어떻게 합니까? 위장 크림 같은 거 바르는 거. 우리나라가 이라크 등에 군인 파견할 때 보면요, 그 군복 색깔이 약간 누르스름하잖아요. 그게 무슨 색깔이죠? 사막의 모래 색깔이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쏨쏨 커플 시끄럽잖아요, 이거. 그런 경우, 그런 색깔이죠. 그게 은폐죠. 은폐의 경우는 총을 맞으면 죽어 안 죽어? 죽죠. 은폐는 총탈이 나눠도 막을 수 있어. 중요한 거는 그 이론을 적용해서, 자, 병이 선이기만 하면, 병이 모르기만 하면 선에 과실이 있든 없든 보호받는다. 특히 정이란 친구는 그 사실 알아도 괜찮습니다. 누구 돌본다고? 병이 돌본다. 그래서 병이 선이기만 하면 보호받아. 특히 이제 이 제3자 병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좀 이따 정리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허위표시는 A라는 채권자가 갑이라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갚기 싫어서 을에게 가장매매를 하고,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갑의 부동산인데 자기로 등기됐으니까 팔아버리고, 병이라는 사람은 모르니까 사고, 병이 모른다는 것은 선의로 지정되고, 병은 모르기만 하면 되고 과실 있어도 없어도 괜찮고, 병이 보호받으면 자, 정이라는 사람은 알아도 괜찮다. 무슨 법칙? 엄표율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배웠던 이중매매와 비교해서 허위표시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를 살펴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이중매매에서 우리 한번 배운 적이 있죠. 자, 보시죠.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되느냐? 이중매매는 안 돼도 허위표시는 됩니다. 꼭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이중매매는 이미 배웠죠.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가장매매 허위표시는 된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고요. 특히 채권자 취소권을 뭐라고 한다고? 사행위 취소권. 뜻이 뭐라고 했으면 사기쳐서 해친행위 취소권. 민법 406조에 있는데 취소권과 이 채권자 취소권과 사행위 취소권은 같은 말이다.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은닉행위와 구별을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면탈 목적으로 가짜로 팝니다. 매매 가장에서. 이때 자, 가장 매매 뒤에 숨어 있다. 그것을 증여인데 증여를 뭘 한다고? 은닉행위. 가장 매매 뒤에 숨어 있는 행위를 은닉행위로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가장 매매는 허위표시로 무효죠. 그러나 은닉행위는 증여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유효합니다. 요게 굉장히 잘 나오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애들에게 증여하고 싶은데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가짜로 매매 형사를 취했죠. 근데 그것이 국세청에 의해서 발각됐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매매는 무효이지만 증여는 유효하기 때문에 자, 자식들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고, 다만 뭐만 더 내면 되죠? 세금만 더 내면 되죠. 양도소득세, 취득세 이렇게 했다가 증여세로다가 세금이 더 오르겠네요. 중요한 것은 가장매매 뒤에 증여가 숨어있죠. 가장매매는 무효를 하더라도 증여는 유효하기 때문에 자식들은 땅을 갖고 건물을 갖되 증여세를 더 내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림 한번 보시죠. 은닉행위는요, 갑이 등기, 이게 부모님이라고 해봐. 부모님 앞으로 등기된 것을 자손들 앞으로 이전합니다. 자식 앞으로. 근데 이제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가장매매 허위로 팝니다. 허위로. 그래서 등기해줬습니다. 이게 은닉행위인데 나중에 세무서에 의해서 이것이 발각되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 가장매매는 무효죠. 무효를 하더라도 증여는 유효하기 때문에 가장매매 뒤에 숨어있는 은닉행위 유효 무효? 유효하다. 따라서 을이라는 친구는 자식들은 땅은 갖되 뭐 더 내라고? 세금을 더 내면 된다. 이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민법에는 처벌 조항이 있어 없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결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 사기냐, 뭐 세금 포탈 등이냐 등으로 징역 사느냐는 민법 관련 없습니다. 가장매매 뒤에 숨어있는 은닉행위는 자, 유효하다. 물론 은닉행위권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매매 뒤에 숨어있는 은닉행위는 유효하되 이 경우는 세금을 더 내면 된다. 이것이 은닉행위인데 의외로 은닉행위가 최근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많이 나온 이유는 제가 볼 때 현실에 이런 일 엄청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매매 뒤에 숨어있는 은닉행위는 유효하다. 매매 과정에서 증여한 경우 매매가 무효를 하더라도 증여는 유효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